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재활의학과 이은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의 모든 암 환자분들이 심하게 혹은 가볍게 한 번은 겪는 증상인 림프 부종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림프 부종이란 무엇일까요? 교과서적인 정의는 여기에 쓰여진 것대로입니다. 림프관이 손상되어서 간질 내에, 그러니까 조직 내에 단백질 성분이 함유된 수분이, 여기서 중요한 게 단백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수분이 축적됨으로써 팔이나 다리, 조직에 부종과 만성 염증이 생기는 질환. 그러니까 단순히 부종이 아닌 거죠. 심해지면 만성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럼 우리 몸의 림프관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마치 혈관처럼 연결이 돼 있죠. 말초부에서부터 중심 쪽으로, 몸의 중심 쪽으로, 이렇게 머리에서부터도 중심 쪽으로 혈관들처럼 그 중심부를 향해서 림프관들이 체액을 실어 나르게 되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필터 역할을 하는 림프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목, 애과, 서해부 이런 데들이 많이 모여 있죠. 이렇게 몸에 감염과 같은 이상이 있으면 이상 물질들이 림프관을 타고 림프절을 향해서 한 번씩 걸러지게 되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감염이 있게 되면 면역 반응이 림프절에서 일어나면서 림프절이 붓거나 하게 됩니다.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어떤 장기의 암세포가 있을 때 가장 가까운 림프절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항상 수술해서 림프절을 수술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죠. 증상은 우선 진단명 자체대로 부종, 붓는 게 제일 확실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양쪽이 차이가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쪽이 부었구나, 부종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확실하게 표가 나거나 아니면 양쪽에 같이 부어 있을 때는 특히 다리 부분은 여기 정강이뼈 앞쪽에 가장 우리 몸에서 살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를 눌렀을 때 손가락 자국이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오래 남아있으면 아, 부었구나, 부종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이 부분 혹은 발목, 발등 이런 부분을 눌러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 외에 통증, 당연히 물이 차 있으니까 통증이 있고 아프고요. 그리고 물이 조직에 차 있으니까 무겁고 팽팽한 느낌, 무거움,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관절 부위가 부어 있기 때문에 관절 각도가 제한이 되고요. 특히 손가락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주먹이 안 쥐어져요 하고 이렇게 하고 아침에 특히 부어 있거든요. 주먹이 꽉 안 쥐어져요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조직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감염도 되기 쉽고요. 아까 단백질이 있는 물이라고 했잖아요. 영양분이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염이 되기 쉽고요. 그리고 증상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피부 조직 자체가 손상이 되어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을 피부의 섬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딱 봐도 피부가 뻣뻣하고 가죽 같고 뭔가 이상하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영구적인 변화가 와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다음은 림프 부종의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제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수술, 방사선 치료, 그리고 종양 그 자체가 부종을 일으키게 되죠. 유방암 수술 같은 경우는 상지 부종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골반 수술, 특히 여성분들 많이 하는 산부인과 수술, 부인과 수술을 하셨을 때 부종이 하지 쪽으로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사선 치료 자체도 림프관을 손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종이 오고요. 종양 자체도 림프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부종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외상, 감염, 비만, 활동 부족, 너무 안 움직여도 붓고요. 신부전, 신장질환, 혈관질환 같은 것들이 모두 원인이 됩니다. 진단은 제일 중요한 증상은 임상 증상입니다. 양쪽을 비교해서 둘레가 1cm 이상 차이가 나면 부종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이외에
핵의학 검사인 림프 신티그래피, 초음파, CT, MRI, 림프관 촬영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임상 증상입니다. 치료는 압박 스타킹, 압박 붕대, 공기 압박기처럼 직접 조직에 압력을 주어서 그러니까 물을 빼는 거죠. 부종을 빼는 방법이 있고, 림프 마사지 같이 선생님, 운동치료사들에 의해서, 치료사 선생님들에 의해서 운동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가볍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신장 높이보다 팔다리를 높게 올려놓는 방법이라던가 가벼운 운동 등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박 스타킹 이거 흔하게 보셨던 걸 텐데요. 부종 범위에 따라서 짧은 거, 허벅지까지 긴 거 착용을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후에는 착용을 권유를 하는데 효과는 좋은데 착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번거롭고 특히 여름 같은 데는 더워서 꾸준하게 착용을 하시기가 힘들죠. 하지만 장기간 여행을 가신다던가 차를 탄다던가 장기간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 착용을 하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도 상지 스타킹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손가락 끝에까지 오는 것들도 있고요. 여기만 부종을 예방하는 스타킹도 있고요. 어깨까지 다 하는 것들도 시판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압박붕대는 환자분이 집에서 하시기는 힘들고요. 병원에서 이제 입원이나 외래 베이스로 의료진에 의해서 대부분 행해지게 되는데 부종이 너무 심하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그래서 압박 스타킹 갖고 치료가 되지 않을 때는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건 끝에서부터 압력을 단단하게 주어서 물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수분이 올라갈 수 있게끔 묶어주어야 됩니다. 공기 압박기는 이거 흔하게 보셨던 걸 텐데요. 자동으로 압력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부종을 제거하게 됩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골절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어르신들 시원한 느낌을 주시기 위해서 압력을 굉장히 높게 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 높이 올라가면 피부의 조직에 손상을 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이 올리지 말고 그 압력을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요새는 가족용으로도 많이 나오게 되죠. 이제 저희가 환자분 스스로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가장 흔하게 입원해 계실 때도 교육을 받는 방법이죠. 심장 높이보다 높은 위치로 팔다리를 올려놓기. 상지의 경우인데요. 누워 계실 때도 이렇게 쿠션 같은 거 받쳐서 심장 높이보다 약간만 팔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앉아 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 계실 때 조금 간과하기가 쉽죠. 이거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여기가 지금 이게 부은 팔이거든요. 반대쪽으로 누우실 때도 이렇게 쿠션이나 이런 거를 끌어안듯이 하셔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많이 지키시는데 요거 앉아 계실 때나 반대쪽으로 누우실 때는 잊어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다리 같은 경우도 그냥 쿠션 같은 걸로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외국에는 메모리 폼으로 이렇게 상품으로 나와서 요거를 잘라내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도 나와 있고요. 하지 경우도 아까 상지 마찬가지로 잊어버리기가 쉬우신 게 누워 계실 때는 잘 올리고 계시는데요. 앉아 계실 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앉아 계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잠깐 앉아 계실 때야 큰 문제가 아닐 거고요. 장시간 TV를 본다거나 이렇게 책을 본다거나 할 때는 꼭 이렇게 쿠션이나 해서 받쳐서 올려주셔야 그 부종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슬라이드부터는 수술 후에 부종 예방이나 부종의 악화 방지를 위해서 병실에서나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상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무 도구도 필요 없이 병실에서 수술 바로 직후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팔을 올려야 됩니다. 팔을 심장 높이보다 이렇게 내려놓고 운동을 해보셔야 이게 펌프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팔을 심장 높이보다 올리고 주먹을 졌다 폈다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힘없이 하는 게 아니라요. 힘을 꽉 줘서 주먹 쥐고 피고를 반복을 해주시면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죠. 이게 펌프 역할을 쥐어 짜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간단한 방법이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고무공이 있으면 그 약간 너무 물렁물렁하지 않은 부피감이 있는 고무공을 저렇게 그냥 계속 조물락 하고 만지고 계셔도 붓기는 예방이 됩니다. 지금 앞에 슬라이드하고 이 슬라이드는 병실에서 그 대학병원에서 수술 직후부터 시키는 방법일 거예요. 아마 근데 대부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그냥 움직이세요 내지는 그림만 주고 끝나니까 잘 안 하시죠. 근데 가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깨 운동을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운동들은 수술하시고 얼마 안 돼서 어깨를 특히 유방암 수술하시고 상체 수술하시고 나서 어깨를 많이 들어올릴 수 없는 분들한테 시키는 운동이거든요. 이 운동은 제일 중요한 운동, 그러니까 목 운동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써 있죠. 목을 가능한 한 길게 들이고 자세를 취하고 턱을 들지 마시고요. 턱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턱을 내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앞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자기 어깨 끝을 보고요. 왼쪽으로 한번 끝을 보고요. 그 다음 귀를 기울이고요. 왼쪽으로 기울이고. 이게 한 세트입니다. 천천히 하시고요. 빨리빨리 헐렁헐렁 하시면 안 됩니다. 힘을 줘서 제대로 자세를 잡고 신경을 쓰시면서 5회에서 10회 반복을 하는 게 한 세트입니다. 다음 이것도 어깨 운동인데요. 마찬가지로 편한 자세에서 쉽게 얘기하면 어깨를 귀 쪽으로 들었다 놨다인데 여기서 3번의 양쪽 견갑골이 등에서 서로 가까워지도록 자세를 유지한다. 되게 어렵잖아요. 어깨를 앞으로 말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깨를 펴고 힘을 줘서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견갑골이 둘이 가까이 간다 라는 느낌으로 올렸다 내렸다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거울 보고 하시면 자꾸 어깨가 앞으로 말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자세를 신경 써서 올렸다 내렸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5에서 10회 해주시는 게 한 세트고요. 그 다음도 역시 어깨 운동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깨 돌리기인데 뒤로도 돌리고 앞으로도 돌리고 그게 한 세트 5에서 10회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 환자분들 시켜보면 팔꿈치를 돌리시거든요. 이렇게 팔꿈치를 돌리시면 안 되고 몸통에 붙이고 어깨가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작게 시작해서 크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쉬운 것 같아도 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들어가네 라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 범위 내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90도로 구부리고 바깥쪽으로 벌려주시는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팔꿈치를 붙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5회에서 10회. 요거는 앞에 거와 달리 조금 어깨를 움직이실 수 있을 때 시행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양쪽 손을 머리나 목 뒤에 가볍게 대시고요. 팔꿈치를 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뒤로 제끼십니다. 뻐근하시거든요. 그 자세에서 내가 이게 최대치다 라고 느껴지실 때 그 자세에서 멈추시고 심호흡을 3회에서 5회 크게 모든 것은 천천히 하셔야 돼요. 해주시고 내리시고 그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5에서 10회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생각보다 지금 쭉 하신 운동들이 하고 나면 되게 그 한 근육들이 뻐근해요. 제대로 하게 되면. 만약에 나는 되게 쉬운데? 라고 하시면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힘을 제대로 주셔서 자세를 바르게 잡고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하지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손 그 주먹 쥐었다 폈던 것처럼 피는 운동처럼 수술 직후부터 시키는 운동이거든요. 붓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 누운 상태에서 쉽게 여기 써 있는 대로만 읽으면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당겼다가 밑으로 발바닥 쪽으로 밀었다가 하는 거를 5초, 9초 하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도 역시 힘을 딱 줘서 해야 돼요. 힘을 줘야 되고 무릎을 굽히면 안 돼요. 이것도 열심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장단지 근육의 펌프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펌프를 계속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얘가 일부러 펌프질을 해서 물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요. 이거는 뭐 도구도 필요 없고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20회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까는 장단지 운동 있잖아요. 이번에는 누워서 할 수 있는 허벅지 운동. 여기 무릎 밑에다가 가볍게 그 수건이나 쿠션 같은 거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받쳐 놓으시고요. 허벅지에 힘을 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 여기 그림 그려 있잖아요. 발목을 90도로 세우고 발목에다가 힘을 딱 주시고 허벅지에다 힘을 줘서 장단지에다 힘을 줘서 이 밑에 있는 쿠션이나 수건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예. 마찬가지로 뭐 당연하겠지만 이것도 구부러져서는 안 되고요. 관절이 여기도 구부러져서는 안 됩니다. 10회 정도, 10회에서 20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복식호흡 방법인데요. 이거는 아까 보시면 그 림프절들이 결국은 다 몸통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몸통에 있는 림프관들의 순환 운동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이고요. 여자분들은 요가나 필라테스나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손을 하나는 가슴에 대고 하나는 배에 대고 그래서 가슴에 있는 손은 움직이지 않도록 배만 움직이도록 배로 숨을 쉬는데 들이마실 때는 코로 5초, 내쉴 때는 입으로 10초. 뭐 꼭 5초, 10초라기보다는 들여 마시는 것보다는 내쉬는 거를 더 길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보통 1대2, 1대3 정도로 시켜요. 천천히 해서 이것도 5회에서 10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지 운동이 그 병실에서 가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에요. 지금부터 슬라이드 3가지 정도 더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거는 림프 주변 조직들을 스트레칭을 해서 수술 후 짧아진 근육이라던가 근육의 비대칭 그리고 섬유화된 조직들 등에 의해서 림프 흐름이 방해되는 거를 조금 완화시키도록 스트레칭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면 그 복부 수술 특히 하셨던 분들은 바로 수술 후에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수술 부위에 통증도 있으시고 불편감도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수술하고 얼마 정도 지나서부터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주실 운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자분들 요가 하셨던 분들은 만약 흔히 하셨던 방법들이에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나중에 이거 제가 병실에 가서 문의를 하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릎을 90도로 올리고 이렇게 허벅지, 그러니까 무릎을 두 다리를 교차시키고요. 허벅지 뒤쪽에서 가슴 쪽으로 잡아당겨서 엉덩이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이 오도록 15초간 유지합니다. 그래서 또 무릎을 바꿔서 교차시킨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오른쪽 왼쪽 한 거를 5회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어려워서 언제든지 저한테 제가 지나갈 때 문의를 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아마 이쪽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바닥에 누워서
이쪽 무릎을 우선은 90도로 구부리고 구부린 쪽 상체를 이쪽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어깨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반대쪽 손으로 얘를 잡아서 반대쪽으로 쭉 누르게 되면 여기가 당겨지는 느낌이 나죠. 15초간 유지를 하고 양쪽을 번갈아서 5회를 하는 게 컨셉트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 정도는 수술하셔도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통증이 없으시다 그러면 침대에서 병실에서도 시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부, 허리, 엉덩이 모두 근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고요. 요가에서 브릿지 자세라고 해서 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양쪽 무릎을 세우고 두 손은 엉덩이 옆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골반을 최대로 들어 올리는데 본인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이때 무릎이 벌어지거나 너무 모이면 안 되고 자세를 유지를 하고 10초간 유지를 한 후에 10초간 유지를 할 때는 힘을 잔뜩 주셔야 돼요. 엉덩이에 힘을 주셔야 되고 엉덩이를 내리고 10회 반복하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하기 쉬운 방법은 요거하고 요거예요. 하지 부종 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상지는 아까 손가락 운동하는 거는 병실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병실에서 챙겨서 해주시면 다른 운동은 좀 잊어버리기 쉬워도 이 하지 운동하고 상지 운동, 손가락 운동 정도는 좀 챙겨서 해주시면 그래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